오늘도 마음의 비타민 채울 준비하고 오셨죠? 지금부터 은빛 클래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참는 법도 알고 넘기는 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말다툼 뒤에는 마음이 더 오래 아프고 더 깊이 남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미숙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함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원래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움의 끝을 다르게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이겼고 끝까지 버텨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이긴 말 뒤에 남는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어색함과 거리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대화는 싸움의 과정보다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다툼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어른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한마디 차이가 며칠간의 냉기를 다시 평온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괜한 말을 꺼냈나, 마음속에 갈등이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지금 나이에 더 잘 어울리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이 싸움의 끝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다툼이 커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큰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됐을 텐데 싶은 표현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어가던 대화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지금의 문제는 접어두고 과거 전체를 끌어와 상대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는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높아지고 말은 짧아지며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특히 갈등의 끝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의 습관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납득시키려는 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설득은 마음을 향하지만 납득은 논리를 향합니다. 갈등의 순간에 논리를 들이밀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단단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왜 내가 맞는지, 왜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왜 이번에도 내가 참아왔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대화가 아니라 변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말이 지금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 하나가 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른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말했느냐가 아니라 이 대화가 끝난 뒤
서로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느냐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말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순간은 대부분 큰 싸움이 아니라 싸움의 끝에서 놓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다툼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서로가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끝나곤 합니다. 됐어. 그만하자. 알아서 해. 말해봐야 소용없네. 이 문장들은 겉으로 보면 싸움을 멈추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끝내지 못한 채 덮어버리는 말인 거죠. 문제는 바로 그 덮어버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의 대화입니다. 서로 서운한 이야기가 오가다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됐다. 이 말은 양보처럼 들리지만 자식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말 속에 이해보다는 체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담고 있는 태도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싸움 뒤에 던진 마지막 한 문장은 그날의 감정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남는 인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았구나. 결국 나는 이해받지 못했구나. 이런 감정이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면 더 싸울 것 같아서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끝내는 말과 관계를 닫아버리는 말은 다릅니다. 문제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마지막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제 너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싸움의 끝에서 절대로 이기려는 말도 차단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이 한 가지는 남깁니다. 내 마음을 여기까지 이해했다는 표시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 차이가 며칠의 냉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음날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싸움 뒤의 마지막 말은 갈등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대화에서는 끝내는 말이 시작하는 말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논리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생긴 뒤 이상하게 관계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 차이는 대화의 끝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이 끝날 무렵 이런 선택을 합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대신 관계를 어디에 두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서로 서운한 말이 오가다 이제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느낌이 들 때 관계를 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정리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이 말에는 상대를 밀어내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화를 끈되 관계를 끊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보류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대화 마무리 핵심입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합니다. 지금 서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로 꺼냅니다. 둘째, 대화를 닫되 길을 남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되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지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 말은 물러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말입니다. 어른의 대화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다음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들은 끝에 반드시 상대를 남깁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이 한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대화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의 표시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한결 누그러집니다. 갈등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남겨놓고 끝냅니다. 이 차이가 싸움 뒤의 어색함을 줄이고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져주는 게 맞을까? 어른이니까 한 발 물러서야 하나 하고 대화를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참자. 겉으로 보면 문제를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고 난 뒤의 평온이 아니라 삼킨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다음 갈등에서 더 크게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져주는 말과 품이 있는 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져주는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자기 마음을 억지로 참는 말입니다. 반면 품이 있는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말입니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져주는 말에는 대화의 끝은 있지만 상대의 이해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반면 품이 있는 말은 자기 입장도 있고 상대를 향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무너지지 않고 정리됩니다. 60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도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품이 있는 말을 하려면 말을 더 잘해야 하고 멋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른의 대화는 감정은 인정하되 대화의 길은 남겨놓는 것. 이 기준을 기억하는 순간 갈등의 끝은 더 이상 후회로 남지 않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맞을까? 어디까지 말하고 멈춰야 할까? 그래서 말의 수위와 표현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질문부터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간부터 감정을 정리하려다 마지막에는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표현이 거칠어지고 끝내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화의 목적이 조용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들은 싸움의 끝에서 목적을 다시 붙잡습니다. 지금 이 대화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기기 위한 말, 설명하기 위한 말, 증명하려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인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이 엇갈립니다. 계속 말하면 상대의 입장을 꺾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만남이 불편해질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오늘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준을 갖게 되면 싸움이 끝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바뀝니다. 누가 맞는지 보다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의 여운이 달라집니다.
60대의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해결하려는 욕심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의 대화는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싸움을 잘 끝내는 기준은 말을 잘 고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분위기는 팽팽해졌고 상대의 표정도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까지는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말이 관계를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이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말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멈춰야 할 타이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 관계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가? 대부분의 경우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 의도를 단정하는 말, 과거를 끌어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거야. 예전에도 똑같았잖아. 이 말들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내 입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대화에서 말하는 품위입니다. 특히 60대의 인간관계에서는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문장을 덜 말했을 뿐인데 며칠간 이어질 냉기가 사라지고 다음 만남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매우 큽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말이 다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할 말을 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다툼이 지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무슨 말을 더 해야 하지?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갈등 뒤에 말을 더 보태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온기를 남기려 합니다. 이 온기는 대단한 화해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입니다. 말다툼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는데 밥이 평소처럼 차려져 있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풀지 못한 갈등 뒤에 부모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평소처럼 챙기는 행동을 보일 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구나. 이 느낌이 있어야 다음 대화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을 말로 정리해야만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 관계를 풀어줍니다. 말은 그 다음입니다. 온기가 없는 말은 설명은 될 수 있어도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뒤에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가 식지 않도록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이 관계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갈등 뒤에 남겨야 할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여지와 온기입니다. 이 온기가 남아있을 때 대화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잘하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그래서 표현을 고치고 문장을 바꾸고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가 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관계에 오래 남아있는 것은 말보다 그 사람의 태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말하고 때로는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말 뒤에는 늘 같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끊더라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말을 아무리 곱게 해도 태도가 닫혀 있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사과, 의무적인 이해, 표현은 상대에게 금방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말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구나.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60대의 인간관계에서 말은 이미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관계를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태도가 쌓여 신뢰가 됩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줄입니다. 대신 태도를 반복합니다. 존중하는 태도, 선을 지키는 태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는 태도. 이 반복이 말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른의 대화는 멋진 말을 남기는 기술이 아니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태도를 남기는 선택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클래스였습니다.